와, 무슨 전설 속의 포켓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나온다고 하네요.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장 비공식적으로 많이 언급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니발을 잡을 미니밴인데 이거 실제로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기사가 꽤 나오길래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마 가족 단위의 소비자들, 가장분들이 특히 기다렸던 차일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KGM이 출시 중인 미니밴,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취재한 소식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니밴은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나오면 대박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니밴 시장이 사실상 비어있고 카니발에는 없는 것들을 KGM이 상품화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륜 구동,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당연히 슬라이딩 도어는 필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KGM이 로디우스와 코란도 투리스모의 후속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한마디로 미니밴을 출시할 거란 겁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죠? 그런데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사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프로젝트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고 이런 정도는 아닌데 관련 포트폴리오를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신차를 출시하기 위한 계획과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시 시기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원래 지난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됐던 대로면 신차 출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토레스 전기차 이후로 토레스 픽업 트럭, 그리고 최근에 계획이 추가된 토레스 쿠페, KR10 이 차들이 내년 중에 출시되고 2024년쯤에는 F100이 출시되는 순서죠. 그런데 지금 모터쇼에 공개한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니밴이 빠르면 2024년까지 출시될 거란 거죠. 이미 가시화된 차들은 KR10까지잖아요. F100은 아직 콘셉트카 단계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추측인데 아마 KR10 다음 신차가 미니밴이고 그 다음으로 F100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게 일단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KGM 내부에서도 이 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미니밴 관련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냐면 토레스 출시 시기쯤 미니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미니밴이 출시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으니 KGM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비공개 좌담회 때 처음으로 KGM이 미니밴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좌담회 안건 중에 미니밴은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것도 아주 내용도 간결하게 있는 정도였습니다. 마치 별집 부록 수준으로요. 그냥 이런 것도 생각 중이에요. 이 정도였는데 물론 이때도 의견을 많이 내고 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뒤로 공개된 차들이 죄다 SUV였기 때문에 미니밴은 진짜 바람에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미니밴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된다니 얼마나 반갑나요? 원래 쌍용차 시절에 코란도 투리스모 후속 모델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코란도 투리스모가 2018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겨우 1년 만에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고 노후 모델이라는 것까지 겹쳐서 단종됐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출시 시기는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었고, 더 흥미로운 건 벤츠 마킹한 차가 카니발이나 시에나 같은 승용형 미니밴이 아니라 벤츠 V클래스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라면 논평에서 얘기했던 대로 스타리아급의 이스타나가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토레스 개발이 시작되면서 쌍용차는 토레스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후속 미니밴 개발 프로젝트는 그렇게 무기한 보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KGM 내부에 있는 여러가지 테스트카 중에 미니밴 테스트카가 남아있는 걸 보고 전망도 마침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죠. 그랬던 프로젝트가 이번에 다시 살아나는 거고 어쩌면 F100보다 먼저 출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미니밴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우려스러운 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기가 막히게 해소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차담회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면 거의 끝나갈 때쯤 미니밴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9인승 차량이라고 쓰여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미니밴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너무 좋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이걸 미니밴으로 출시할지 아니면 9인승 SUV로 출시할지를 고민 중이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 회사에서는 9인승 SUV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와,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차가 뭐였겠어요? 코란도 투리스모랑 로디우스죠. 말 그대로 실패작이었잖아요. 이 차들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니밴으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SUV도 아닌 것이 너무 애매했던 거죠. 미니밴이면 미니밴스러운 장점을 아낌없이 넣어주던지 SUV면 SUV다운 장점을 마음껏 표출하든지 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미니밴이라고 경쟁하기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도 없었고 SUV라 하기엔 전혀 SUV스럽지 않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9인승 SUV를 정의하는 차가 코란도 투리스모였던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순간 9인승 모델이면 미니밴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달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코란도 투리스모처럼 될 거라는 의견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우려가 다행히 완전히 해소됐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도 됐는데 우선 미니밴 프로젝트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미니밴스럽게 만드는 걸로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미니밴이라는 차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미니밴은 기술 집약 상품이라는 걸 KGM 내부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가격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상품성만큼은 토요타 알파드 같은 차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려가 기대로 전환되는 거죠. 우선 미니밴 다음 미니밴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슬라이딩 도어는 달고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코란도 투리스모 때의 실패 사례를 따라가지 않는 차로 나올 거란 건데요. 그리고 기존 코란도 투리스모에 있었던 4륜구동 모델은 무조건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건 최근에 추가된 건데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온다는 거죠. KGM IR 자료에도 이미 나온 내용이라고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레스를 시작으로 모든 차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하이브리드 모델로 성공한 회사와 협업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딱히 검증에 문제도 없는 거죠. 가솔린 모델이 베이스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4륜구동 모델이 있고 슬라이딩 도어까지 달고 나옵니다. 여기에 디자인은 또 KGM이 패밀리 룩이 적용될 거란 말이죠. 지프처럼 프론트 그릴 기둥 개수를 강조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많이 비슷해서 그랜드 체로키 A라고 비슷한 스타일로 미리미리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차는 진짜 카니발하고 판매량 경쟁을 해볼 만한 거죠. 카니발도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잖아요. 그런데 또 4륜구동 모델은 없습니다. KGM이 최근에 신차를 출시하는 걸 보면 카니발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쟁 조건은 이미 탄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요구하면 된다? 미르밴스러운 상품성을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 사양이 어렵다면 옵션으로라도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프리미엄 오디오나 뒷좌석 대형 스크린, 프리미엄 시트 이런 건 당연히 옵션 사용으로 빼겠죠. 여기에 미국이나 일본 미르밴 같은 근본적인 상품성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는 엔고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이렇게 바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열을 제외한 뒷자리 공간을 완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 밀고 있는 차박에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짐을 싣기 위해서 의자를 탈거할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크라이슬러도 이걸 강조하려고 의자를 탈거해야 하는 혼다를 놀리는 광고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 공간을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 문제는 알아봐야겠지만 만약 특허 문제가 없다면 비슷하게 가면 되고, 문제가 있다면 뭔가 비슷한 듯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장형 진공 청소기 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수입 미니밴에는 있는데 국산 미니밴에는 없어서 아쉬웠던 것들인데, 수입 미니밴들을 참고하면 좋은 게 미국은 미니밴 판매량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팔리고 있는 퍼시피카, 시에나, 오디세이 이런 차들 모두 카니발보다 판매량이 잘 나오는 차들이기도 합니다. 많이 팔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서 그간 국산 미니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리고 미니밴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별한 상품성을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거란 거죠.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9인승 SUV 있죠. 이건 아예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차로 나오는 건지 보니까 F100에 9인승 모델이 도입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F100은 지금 완전 콘셉트카 단계고 아직 이렇다 할 스펙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성부터 엔진 스펙까지 다른 건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F100 실내 구성이 4인승, 6인승, 9인승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미니밴 못지않게 F100도 기대되는 거죠. 9인승 SUV가 유일하기도 하고 버스 전용 차로도 탈 수 있고, F100은 렉선의 후속 모델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순수 전기 모델도 나오는데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차보다 훨씬 크고 디자인도 더 멋지게 나온다고 했었단 말이죠. 이미 콘셉트카 공개 당시에도 디자인이 좋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말 다 했죠 뭐. 그리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센터 터널이 없는 차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9인승 모델은 시트 배치가 3-3-3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열 가운데 좌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센터 터널을 없앨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토리스 전기차는 BM 스타일의 토글 스위치 타입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F100은 벤츠 스타일의 칼럼식 기어 레버 적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센터 터널이 없어진다면 링컨처럼 버튼식 아니면 벤츠처럼 칼럼식 둘 중 하나를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당연히 칼럼식 기어가 편의성이나 조작성은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니밴이 부활하는 게 기대되는 건 당연하고 F100은 생각지도 못한 기대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이미 계획도 탄탄하고 실제로 신차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계획이라면 쌍용차 시절에 티블리 징크스는 완전히 탈피했다고 보고요. 계획대로 신차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점유율 상승과 흑자 유지는 시간 문제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